OBS 스튜디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요즘 OBS 스튜디오 프로그램은 강사 입장에서 강의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어디서 많이 사용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 라이브, 이제 밴드로 학습자분들을 초대하고 밴드를 통해서 현장의 모습을 송출하기도 하지만 내 컴퓨터의 화면을 세팅을 해서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할 때 저는 현재 쓰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가 진행이 되잖아요. 라방을 할 때도 컴퓨터에 있는 모습을 송출하고 싶으면 OBS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함께 유튜브하고 밴드는 송출해주는 역할이고요. 그 화면을 세팅해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OBS 스튜디오 프로그램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우선 이 OBS 스튜디오를 제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시작했고요. 또 더군다나 좋은 거는 무료라는 점, 그리고 처음엔 좀 어렵지만 막상 해보면 기본 세팅만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서 기본 사용법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를 기준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OBS 스튜디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오픈 브로드캐스트 소프트웨어, 생방송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고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OBS 스튜디오가 화면이 나오고요. 저는 구글 크롬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어로 나오든 한글로 나오든 이렇게 나오고요. 윈도우를 누르시면 바로 진행이 되고, 아니면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요 위에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여기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현재 이 버전은 최근에 또 업데이트가 돼서 기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OBS 스튜디오는 윈도우 8 이상, 7이 제가 몇 군데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7은 지원을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 이상, 이왕이면 윈도우 10을 기준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본인의 컴퓨터가 64비트짜리인지 32비트짜리인지 확인은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64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바탕화면에서 보통은 내 컴퓨터 탐색기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내 컴퓨터에서 속성을 들어가시면 그 안에 내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것도면 내 PC에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현재 저는 64비트 운영체제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64비트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 프로그램 진행을 해주시고, 그러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으라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롬이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바로 클릭을 해서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누르고요. 넥스트.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인스톨 누르시고 진행을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바탕화면에도 이렇게 바퀴처럼 생긴 거 아이콘이 생성이 됐을 거고요. 저는 바로 마침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렸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기능만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워낙 기능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세팅도 하고 세부적인 기능을 다 사용하시려면 많은 좀 투자가 필요하신데 지금은 가장 기본 세팅만 해놓으셔도 진행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딱 들어가시면 왼쪽 위에 파일을 누르셔도 되고요. 오른쪽 아래에 설정을 누르셔도 되는데요. 파일에 설정 들어가셔도 되고 오른쪽 아래에 설정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서 한 번만 세팅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강사 입장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일반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출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OBS 프로그램은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요. 컴퓨터 화면을 녹화 하는 형태로 쓰기도 하고,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씁니다. 강의 컨텐츠를 녹화해야 돼서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녹화 용도로 쓰고요. 저는 또 실시간 방송용으로 또 쓰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이걸 합쳐서 쓰기도 해요. 방송을 하고 나면 라방이나 밴드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면 만약에 그 라방을 하고 나서 그거를 혹시 잠깐 삭제를 하면 내가 녹화했던, 그러니까 방송했던 화면이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방송하는 중에 컴퓨터에 녹화도 하나 더, 샘플 파일처럼 녹화본 하나 더, 복사본 백업 파일처럼 생기는 걸 하나 해놓으시면 좋죠. 저는 항상 이렇게 대비용으로 해놓기 때문에요. 요거를 항상 체크를 해놔요. 방송을 하게 되면, 밴드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 하게 되면 녹화도 자동으로 되게끔 이렇게 기본 세팅, 나머지는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 아래에 있는 기능을 기준으로 해요. 보통은 녹화할 때는 컴퓨터에 자동 녹화되고요. 방송을 했을 때 방송 버튼 딱 누르면 녹화 버튼도 같이 눌러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뭐 방송을 가게 되면 요거는 실시간 방송할 때 거기에서 제공하는 서버나 스트림키를 복사해서 붙이면 방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방송할 때만 쓰는 거고요. 출력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자동으로 되니까요. 여기가 이제 녹화 경로예요. 녹화나 방송을 했을 때 저장 위치를 내가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를 하고 또 진행하기 때문에요. 찾아보기 눌러서 저장 위치를 좀 바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녹화 형식을 mp4로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게 mkv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mp4로 바꿔 놓으시고, 품질은 높은 품질, 이렇게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게가 걱정이 되신다면 이런 것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고요. 바꿔보고 테스트해서 무게를 한번 보셔도 되고, 또 여기 비디오 비트레이트라는 것도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긴 하지만 또 무게가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줄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본 세팅 값으로 한번 진행해 주시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혹시 녹음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또 방송을 해야 되는 경우, 저는 지금 이어폰을 꽂고 있지만 이어폰 외에 또 마이크를 장착하시면 어느 쪽으로 오디오를 또 할 건지 오디오를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기본 장치로 다 되어 있지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꼭 2개 이상 할 필요 없고요. 저는 이제 데스크탑 오디오 하나만 해놓고요. 다음 마이크, 기본 장치 해놓으시면 기본 장치로 되고요. 나는 여기 별도의 마이크가 있으시면 그 마이크를 좀 세팅을 해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폰 꽂으시면 기본 장치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디오 같은 경우도 해상도가 보통은 1920 곱하기 1080으로 되어 있는데 출력 해상도는 1280 곱하기 720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때는 크게 무리가 되진 않는데요. 혹시 이거를 똑같은 녹화하는 화면하고 똑같이 출력도 나오게 하려면 바꿔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똑같이 바꿔 놓으셔도 되고요. 조금 720을 해놓으셔도 보는 데는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PS는 30 정도, 단축키는 혹시 듀얼 모니터 쓰지 않고 단축키로 제어를 하고 싶을 때 쓰시는 거고, 고급 기능도 여러모로 기능이 되게 많은데요. 컴퓨터 여러 가지로 무게라든가 해상도라든가 속도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여기를 좀 바꿔 놓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 세팅만 저도 크게 안 바꿨습니다. 해놓고 진행하면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OBS가 최신에 업데이트되면서 또 새로 생긴 게 이게 가상 카메라라는 게 생겼어요. 가상 카메라를 시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혹시 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줌에 딱 들어가면 본인 얼굴이 그 갤러리에 딱 보이죠? 그 캠에 잡혀서. 근데 나는 내 얼굴 말고 이 컴퓨터에 보이는 이 OBS에서 세팅해 놓은 화면을 내 줌 강의를 할 때 줌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을 때 가상 카메라로 세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최신 버전을 바꾸고 나서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그 전에는 OBS 버추얼 캠이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좀 화질이 약간 깨지긴 하지만 갤러리 대용으로 이 OBS 화면을 보여주는 송출하는 화면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기본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면 왼쪽에 이렇게 장면이라는 게 기본. 그러니까 장면은 이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 장면 안에 들어가는 소스를 여기에서 제어를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해볼게요. 여기 소스에서 더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더하기를 누르고 디스플레이 캡처를 눌러보겠게요. 디스플레이 캡처가 이 컴퓨터 화면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디스플레이 캡처 해놓고 새로 만들기 2번. 이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자료를 화면상으로 보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기본으로 이렇게 화면이 캡처가 되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좀 어지럽게 보이지만 정상입니다. 여기에다가 나는 얼굴을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럼 더하기를 다시 소스 목록에서 더하기 누르시고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눌러요. 비디오가 캠을 말합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름은 내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하고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제 어떤 캠으로 할 거냐 이렇게 나와요. 저는 요거 스트림 웹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볼게요.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어서 이 캠을 인식을 못하고 있네요. 지금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캠을 지금 쓰고 있어서요. 인식을 못하네요.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얼굴이 딱 보이게 돼요. 아니면 좀 잠깐 바꿔놔 볼까요? 네, 요게 이제 컴퓨터 노트북 캠. 제가 좀 가려놔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캠이나 노트북 제공하는 캠이나 이용하시면 이렇게 얼굴이 나올 거고요. 얼굴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위치에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사용 방법은 많지만 그냥 이렇게 해놓고 강의를 시작하게 되죠. 잠깐 저는 얼굴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진행하시고 위치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강의를 하실 분들은 딱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화면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듀얼 모니터예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제 듀얼 모니터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세팅해 놓은 화면인데요. 이 화면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봐주세요. 빛이 반사돼서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듀얼 모니터 OBS 화면이 보이는데 이쪽에 듀얼 모니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강의 자료를 놓고요. 강의 자료를 이쪽을 통해서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를 맞춰놔야 돼요. 강의 자료를 세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실 일은 그 강의 자료를 열어놓을게요. 저는 그냥 메모장을 잠깐 열었습니다. 메모장을 잠깐 열었고요. 이 메모장을 지금 제가 메모장 연 거 보이시죠? 이 메모장 화면을 듀얼 모니터 쪽으로 옮길 거예요. 듀얼 모니터 사용 방법은 이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먼저 세팅하는 걸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OBS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후에 지금처럼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이제 강의 자료라고 생각하시거나 뭐 강의 자료, 파워포인트, 엑셀 또는 뭐 프레젠테이션 문서 아니면 인터넷 하면 뭐 동영상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OBS를 통해서 송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여기 화면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작게 보여드리는 걸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아래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제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말았네요. 네, 이렇게 이동을 듀얼 모니터에 해놨어요. 듀얼 모니터에서 자료, 내가 송출하고 싶은 자료를
오른쪽에, 왼쪽이네요. 네, 저는 왼쪽에 듀얼 모니터를 해놔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에요. 그러면 이 OBS에서는 어떻게 해놓으시냐면, 다시 제가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강의 자료 있죠? 네, 제 마우스가 보이실까요? 여기를 2번 모니터로 다시 나타나게 하면 이렇게 겹쳐지는 화면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1번 모니터에 있는 화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처럼 보이는데요. 이 강의 자료, 제가 만든 듀얼 모니터, 요거, 네, 디스플레이 캡처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요. 디스플레이 부분.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 디스플레이 누르시고 2번. 이게 듀얼 모니터가 연결됐을 때만 2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화면에 2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어때요? 깔끔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만약에 얼굴도 제가 잠시 꺼놨지만 얼굴도 이렇게 송출을 하면서 같이 강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의는요. 만약에 라방이나 유튜브 라이브나 밴드 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 모습으로 밴드 라이브가 돼요. 이렇게. 요거는 제가 이제 제어는 왼쪽에 있는 듀얼 모니터에 가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닫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지금 듀얼 모니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지금 제 노트북에서 보이지만 실제로는 듀얼 모니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 바로 만들어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요? 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듀얼 모니터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슬라이드 쇼를 하겠죠. 이게 지금 듀얼 모니터예요. 네, 현재 보이는 거는 현재 노트북 화면이지만 실제로 제어는 듀얼 모니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하면 이렇게 지금 듀얼 모니터 쪽에서 슬라이드 쇼가 잘 진행이 되고 지금 여기서 클릭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가끔 세팅에 따라서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면 슬라이드 쇼 화면이 노트북 화면, 그러니까 1번 모니터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슬라이드 쇼에 가시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슬라이드 쇼에 가시면 모니터 2,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 쪽에서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게 송출되는 화면은 컴퓨터 쪽, 노트북 쪽에서 보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제어는 이제 요 모니터 2, 근데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해놓거나 그러면 파워포인트는 듀얼에 있지만 슬라이드 쇼하는 순간 쇼 화면만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막 나눠진 느낌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요. 나는 요거를 노트북 듀얼 모니터 2에서 하겠다. 아니면 뭐 좀 바꿔 놓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슬라이드 쇼가 다른 쪽에 나오기도 하니까 이왕이면 듀얼 모니터에 파워포인트를 놨으면 슬라이드 쇼도 듀얼 모니터에 놓고 슬라이드 쇼를 진행한 다음에 듀얼 모니터 쪽에서 클릭하면서 강의 진행을 해주시고 모니터링은 이쪽 OBS 노트북 쪽에서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렇게 또 방송을 진행하실 때는 소리가 또 잘 전달이 되는지도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 가운데에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여러 개 인식되는 경우는 이제 컴퓨터 마이크, 저는 또 이어폰 마이크 뭐 이렇게 있어서 그렇고요. 잠깐 꺼둘 때는 이 스피커 모양을 끄시면 이렇게 소리가 전달이 안 되기도 합니다. 요거에 따라서 녹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방송을 할 때는 방송 시작을 누르고 밴드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공하는 키를 이용해서 목소리에다 붙여넣기 해주셔야 되고요.
녹화를 할 때는 이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잠깐 제가 녹화를 해볼게요. 녹화 시작을 하면 지금부터 여기에 보이는 화면만 녹화가 돼요. 이 화면의 제어는 제가 듀얼 모니터에서 이제 화면을 넘어가면서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강의를 끝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녹화 중단을 누르시면 녹화 완료. 강의 컨텐츠가 완성이 되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일시 정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일시 정지를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요건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여기 화면에 녹화가 되고 있다는 뜻으로 여기서 깜빡깜빡 빨간색이 표시가 돼요. 근데 잠깐 일시정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누르면 이 빨간색 표시가 없어지죠? 잠깐 멈춘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잠시 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OBS는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요. 미리 리허설도 해보시고 컨텐츠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다음에 한 번에 쭉 가시면 녹화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원래대로 녹화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잘 하시려면 여기 장면 구성, 소스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녹화 중단을 제가 누를게요. 녹화는 어디에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파일 누르시고요. 여기에 녹화 저장 폴더 열기라는 기능을 누르시면 내가 녹화한 파일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바탕화면 해놨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고요. 얘는 녹화 파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네, 이렇게 날짜 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언제 녹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BS 기본 사용법을 알려드렸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밴드라이브에서는 어떻게 연동이 되고 유튜브 라이브는 또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조금 끊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